시간에도 저번에 이어서 기상직 국어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풀이할 문제는 바로 일기 분석 및 예보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기상학개론에 이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친절하게 제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기상예보사 면허증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상업적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도 없고 그리고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도 자세하게 저번에 이어서 기상직 국어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1번 문제는 바로 일기도 분석의 기초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기상 일기도 분석 시 기상 전선의 위치를 찾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인데요. 먼저 풍향의 급변, 이슬점 온도의 변화, 지상 기압의 변화, 운영과 울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상 전선을 찾는 기준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 기둥을 찾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남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있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슬점 온도도 낮고 건조할 때는 이슬점 온도도 낮고 또한 바람 방향도 기존의 남서풍에서 북풍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선 풍향의 급변도 맞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한기가 남하게 되면은 이슬점 온도 또한 낮기 때문에 이 역시 이슬점 온도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처럼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게 되면은 찬 공기가 남하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구름 역시 모두 솟아내기 때문에 구름의 양과 또한 기존에 있던 정란의 형태의 구름이 없어지면서 구름의 운영도 변하기 때문에 우선 리을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대륙 고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워낙 높아서 지상에 만약에 저기압이 있다거나 혹은 여기보다 조금 더 낮은 기압이 있다고 할지라도 북쪽에서 아주 강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지상 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역시 지상의 기압도 급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는 바로 안개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음 같은 시각에 관측된 위성 영상과 여기 이곳 백령도의 큐티 로그피 그림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서해상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냐고 고른 것인데요. 우선 1번은 겨울철 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2번은 경기층 내 대기 온도가 해수면 온도보다 낮을수록 구름 발달에 유리하다. 3번은 발달한 지상 저기압의 중심이 지나간 후에 기압 분도력이 강할 때 발생한다. 4번은 해수면과 접한 대기에서 온난 이류가 있을 때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륙이 아니라 해상 쪽에 주로 뭐가 있는 것으로 보면은 일단 이거는 안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영상은 딱 봐도 뭐 단파 저게 아니면 가시광선 같은데요. 내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름이라 하면은 상당히 몽글몽글하게 생겼지만 여기서는 바다 쪽에서 또 해안선을 경계로 바다에서만 하얀색이 쫙 펴졌기 때문에 이 현상은 안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다에서 생기는 안개는 무엇이냐라고 고르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걸 보자면은 지상에서는 기온이 매우 낮고 상층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기온 역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하고 지상의 기온의 값이 거의 똑같은 걸 보면은 이곳 지상에서는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상에만 뭐가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구름이 아니라 지상에만 있는 안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이 되면은 강한 바람이 불게 되고 또한 한랭 이류가 있기 때문에 안개가 자동적으로 솟아내어서 이는 오답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기의 온도보다 해수면 온도가 더 높을 경우에는 이때는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해면은 따뜻한데 상층은 차갑게 되면은 상하층 간의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므로 이때는 안개가 아니라 정란의 형태 혹은 적은 열의 구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 구름이 아닌 안개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오답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저기압이 지나간 다음에도 강한 기압 분들이 있기 때문에 1번과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개가 모두 날아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 3번도 오답이고 만약에 4번 같은 경우는 찬 해면 위로 만약에 바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를 지나가는 온난 공기가 찬 바다와 만나면서 여기는 기온이 이슬점 온도까지 내각되면서 포화되면서 생기는 안개가 바로 이류 안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록 바람장은 없지만 만약에 이곳의 해역의 차가운 상태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면 이곳 바다를 따라서 기온이 이슬점 온도까지 내각되면서 발생하는 이류 안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바로 대기 불안정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번 문제는
다음 표 값들 중에서 내부가 발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우선 서울, 부산, 대구, 광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보자면은 먼저 여기 있는 SSI는 쇼월터 대기 불안정 지수인데요. 이거는 값이 작을수록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KR는 그냥 K 인덱스라는 값으로 값이 클수록 불안정. SRH는 뭐 헬리시트라고 하는 나선 형태의 그 무슨 뭐 회전율을 보는 것인데, 이 역시 값이 클수록 불안정한 것이고, TT라는 것은 토탈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이 역시 값이 클수록 불안정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네 가지를 기초를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먼저 SSI 값이 가장 작은 것부터 알아보자면은 부산하고 대구는 탈락. KG를 보자면은 서울이 값이 작으므로 서울도 탈락, 대구도 탈락. 그 다음에 SRH 서울도 작으므로 탈락, 부산도 탈락. TC지수 서울도 가장 낮고 부산도 낮고 대구도 가장 낮고 광주가 가장 높아서, 여기 광주를 보시면은 SSI도 낮고 K값도 높고 그다음에 SRH도 높고 TT지수도 가장 높으므로 광주가 대기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네 가지의 지수가 각각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갈수록 대기가 불안정해지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하나하나 소거해서 조건이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야만 한 뭐 10초 안에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4번 광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문제는 바로 재택기류인데요. 우선 재택기류의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여름철 어느 날짜에 850헥토파스칼의 하등 Z하고 200헥토파스칼의 상층 Z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상층 Z하고 하층 Z가 커플링되어서 이 황해도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률가 만들어진다. 하층 Z하고 상층 Z의 출구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직접적인 열순환 구조를 만들어준다. 하층에 강한 수렴하고 상층에 강한 발산의 연직 구조가 잘 조직된 지역에서 호우가 생길 수 있다. 4번 850mV 하층 Z에 동반되어 남에서 북으로 수송된 공기는 부력을 얻어 상승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우선 850 보시면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남풍의 하층 Z가 불고 있었고, 200에서는 황해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 Z 중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한번 보겠고, Z기류의 분석이라는 것은 하층 수렴하고 상층 발산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가 곧 상하층 커플링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하층에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상층에서 쭉 발산함으로 하층 수렴, 상층 발산이 잘 발달함에 따라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Z기류를 보는 분석법인데요. 우선 1번 보겠습니다. 황해도 부근, 즉 이곳에서는 현재 하층 Z가 아주 강하게 불고 있죠. 그 다음에 상층 Z 핵의 남쪽이기 때문에 하층 수렴하고 상층 발산이 잘 발달하면서 상층 커플링이 발생함에 따라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 2번 하층 Z하고 상층 Z 출구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직접적인 열순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주균 순환입니다. 만약에 상층 Z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Z 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층 Z 출구의 왼쪽이 곧 PBA라고 하는 상승 구역이고 오른쪽은 MBA라고 하는 하강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층 Z 입구의 북쪽은 여기가 곧 MBA라고 하는 하강 기류이고 남쪽에서도 PBA라고 하는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비지균 순환은 이거 PBA에서 MBA라고 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BA에서 MBA로 가는데요. 원래 대기라는 것은 북쪽이 더 차갑고 남쪽이 따뜻함으로 Z 입구에서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열순환, 즉 직접적인 열순환이고, 여기서는 반대로 차가운 공기가 상승하고 따뜻한 공기가 하강하는 간접적인 열순환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는 답이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3번 하층 수렴하고 상층 발산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강화가 되어서 당연히 비가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3번도 정답. 그 다음에 4번 남풍이 하층 Z가 불게 되면은 곧 남쪽에 있는 고온과 습한 수증기가 오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서 곧 공기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역시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Z기류에 대한 기초를 알면은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5번 문제는 층후도 분석입니다. 그러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층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먼저 기억 1000 빼기 850헥토파스칼 층후도는 온난이류의 지역의 대륙성 호를 찾는 데 아주 유용하다. 니은 여름철은 1000 빼기 500헥토파스칼의 층후 분류 지역이면서 지상 전선의 남쪽에 호흡력이 나타난다. 디귿
충우 분류 지역과 LI 분포도를 중첩하면은 호흡기억을 찾는데 아주 유용하다라는데, 이때 LI 값은 30이 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우도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자면은, 여기서 1000 빼기 800을 보는 이유는 바로 겨울철에 눈과 비의 구매를 하는 것이고, 1000 빼기 850에서는 1281 GPM 값이 그 눈 비에 경계가 되고, 혹은 1000 빼기 700mB에서는 2760 GPM 값이 눈 비에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 빼기 500에서는 이곳 충우 분력 지역에서는 그 대륙성 강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우를 보다가 이렇게 충우도가 분류가 된다, 그곳에서 대륙성 강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상태에서 지상 전선의 남쪽, 즉 전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남쪽이라고 하면은 그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남쪽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비가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충우도 분석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초를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1000 빼기 850이 아니라 여기에 의거해서 1000 빼기 500에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답은 오답, 니은 1000 빼기 500 헥토파스칼 충우 분류 지역하고 지상 전선 남쪽의 온난이류 구역의 호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에 따르면은 니은은 정답. 그 다음에 디귿, LI 지수가 아니라 하승제트에 의한 폭우를 보려면은 LI가 아닌 KI 지수를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LI 지수는 안정된 기단에서 SSI하고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의 답도 오답이어서 5번의 답은 니은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는 우리나라 폭염의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 중 여름철 우리나라 폭염을 유발하는 기단 혹은 고기압과 그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티베트 고기압,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고기압, 오츠케 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베리아 고기압은 말 그대로 저온 건조하기 때문에 한파를 유발하는 것이고, 양쯔강 고기압은 원래는 양쯔강 기단이었지만 지금은 양쯔강 기단은 없습니다. 고온 건조한 성질을 갖고 있고 봄철의 이동성 고기압이랑 똑같아서 그냥 봄철에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잘 알다시피 고온과 습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무더위하고 습도가 높아서 기온이 잘 안 내려가서 열대야를 유발하는 것이고요. 오츠케 고기압은 딱 6월달에 영향 주는 것인데 저온 과습하기 때문에 동해안에서는 잦은 비가 내리면서 이 고기압은 오츠케에 있던 해빙이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함에 따라 서쪽을 향해서 확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에 잦은 비가 내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풍이 불어서 건조하지만 대신에 맑은 날씨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생소하겠지만 티베트 고기압은 아직 기단은 아니지만 아주 고온 건조하고 상층에 발달하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여름철에 폭염을 아주 잘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기압은 상층에만 있고 티베트 고원이 있다면은 이 티베트 고원에서는 지상에는 저기압, 즉 열 저기압이 있지만 이 공기 기둥이 팽창함에 따라 같은 고도를 따졌을 때 여기서는 저기압인데 공기 기둥이 높아서 단위 부피랑 누리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상층에서는 반대로 성질이 바뀌어서 고기압이 생기는 것이 티베트 고기압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초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 GPU 가열의 효과로 나타나는 대기 상층부의 고기압이다. B, 3, 4일 간격으로 이동성 고기압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C, 키가 큰 온난 고기압으로 상층 공기의 퇴적으로 발생한다. D, 해빙과 더불어 발달하며 장마 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바로 보기였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나라 폭염을 영향 주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베트 고기압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니은하고 리을은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기획하고 디귿이 뭘 뜻하는 것인데요.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GPU 가열 효과, 그 다음에 대기 상층부 고기압이기 때문에 딱 봐도 A는 기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이동성 고기압 탈락, D도 해빙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츠케 고기압이어서 리을이기 때문에 탈락. 그럼 C, 키가 큰 온난 고기압으로 상층 공기의 퇴적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헨리 수단으로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중위도 부근에서 상하하기 때문에 상층 공기가 계속 퇴적됨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기압이어서 여기 C의 설명이 곧 디귿이기 때문에 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은 A, 디귿이 C가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하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알아보면서 니은하고 리을을 먼저 소거한 후에 기획하고 디귿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다면은 한 2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7번 문제는 바로 눈이 오는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을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때 되게 추웠는데요. 925 헥토파스칼의 일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석한 것 중에서 옳은 거를 고르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일기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바람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불기 때문에 북풍이 불고 있고, 서쪽에는 대륙성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서고 동저형 기압 배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압 변동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도골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딱 봐도 북서풍 혹은 북풍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기본적인 925 일기도의 분석이었습니다. 참고로 눈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영도 등호선은 상하이 남쪽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추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 찬 공기가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북동기로가 따뜻한 해수면 위로 지나가면서 눈구름대가 형성되어 강원도 영서지방에 눈이 내린다. What? 그 다음에 디귿, 우리나라 서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이다. 리을, A 지역에서는 점차 기압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억, 딱 봐도 지금 북쪽에서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지역은 많은 설명이고, 니은, 만약에라도 이 바람이 북동기로라고 할지라도 눈이 오는 곳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북동기로가 불게 되면은 이거 강원도 영동지방에 눈이 내리는 것이지 영서지방에 눈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기 태백산에 있기 때문에 눈구름대가 이 산을 못 넘어서 영서 지역에는 건조하고 그냥 온난한 것이고,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산삼에 따라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산측에 놓여서 강릉, 속초 일대에 많은 눈이 오는 것입니다. 니은은 오답, 디귿, 서해상에는 바람이 불 거라 하는데요. 당연히 지금 보면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고 바다 위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해상의 물결이 상당히 높게 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 좀 어렸을 건데요. 바로 아주 생소한 지역에 기압골이 생기냐 마냐를 따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곳에 보시면은 현재 온도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온도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곧 하층 불안정이 아주 강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파동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곳에 기압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을 역시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인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아까 봤던 925 일기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시각에 관측된 925 일기도의 두 지점, 즉 인천하고 원주의 기상 관측 자료입니다. 이 시각에 서울과 경기도의 강수 현상이 있다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른 것입니다. 먼저 1번, 서울을 기준으로 기상의 기온은 대체로 서쪽이 높고 동쪽은 낮은 분포를 보인다. 서울의 동쪽인 내륙의 지상기온이 서해상의 해수면보다 낮을수록 눈구름이 더 잘 생긴다. 3번, 925 일기도에서 서울을 지나는 바람은 온난 이륙이다. 4번, 서울에 내리는 강수는 지상의 기온이 높고 925 기온이 낮은 열적 불안정한 대기에서 발생하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영하 2.4도, 이수점 온도는 영하 3.2도.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여기 보자마자 이것이 기온이냐 이것이 기온이냐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기온이 아니라 이것은 기압이 얼마나 상승했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천은 기온 2.4도, 이수점 온도 영하 3.2도, 원주 기온 영하 6.5도, 이수점 온도 영하 9.2도, 기압이 0.7mB 상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은 동서풍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초적인 분석인데요. 1번, 서울 서쪽, 그러니까 서울이 서쪽이고 원주가 동쪽이기 때문에 현재 동쪽은 춥고 서쪽은 따뜻한 형태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 2번, 내륙의 낮은 기온으로 콜드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위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눈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유는 바로 만약에 바다가 온난한 상태에서 여기가 공기가 따뜻한데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있기 때문에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이렇게 활성하기 때문에 눈구름이 잘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맞는 설명. 3번, 지금 바라보시면은 당연히 북서풍이지만 지금 기온선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춥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 보시면은 현재 0도에서부터 영하 3도 방향으로, 즉 기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기 때문에 3번은 온난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정답. 4번, 보통 열적 불안정이라고 하면은 지상하고 500헥토파스칼의 기온을 보는 것이지 지상하고 하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오답인데요. 한 번 더 따지자면은 지금 만약 지상의 기온이 서울은 영하 3도라고 치는데 지금 925mB의 기온을 보시면은 대체로 영하 6도 조금 되기 때문에 그닥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의 보기는 오답이어서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는 상당히 좀 특이했던 문제인데요. 바로 특이한 구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 A 지역에서 나타난 구름은 바로 가로구름선이라는 구름인데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가로구름선이라는 것은 Z 거선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Z 흐름에 직교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구름선의 아주 기본인데요. 그럼 먼저 기억. 구름열은 강한 바람의 흐름에 거의 직교하여 나타난다. 아열대 Z에 의해 야기된 연재 속도 시어와 관련이 있다. 주풍이 강하여 난기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억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가로구름선이라는 것은 Z기류의 직교에서 생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여기는 Z기류라는 것은 한대 Z가 아니라 R대 Z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R대 Z는 약간 습하기 때문에 건운이 잘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서 우선 R대 Z까지 맞고, 그 다음에 Z기류가 있기 때문에 하층에서는 바람이 약한데 상층은 바람이 매우 강한 성질이 있어서 연질시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은 Z기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연질시어가 있어서 그 밑으로 청천난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천난류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에 아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난기류가 낮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Z기류 아래서는 난기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디귿은 오답이기 때문에 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바로 구름 물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봤던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새롭게 공부를 했는데요. 먼저 시더 피더 과정에 의한 강수 증가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먼저 기억. 저군의 문제에서 건조한 지표 대기로 떨어지는 강수 입자가 증발을 통해 포화 이루면서 강수가 기록되는 과정이다. 시더 피더 과정은 지형성 구름에 의해 예상되는 강수량보다 더 많은 강수량이 나타나는 형성이다. 시더 구름의 액체 수압량과 피더 구름에서 강수 강도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친다. 온대 저기압의 온난역에서 발생하는 하층 Z는 시더 피더 발생 과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더 피더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지형성 강수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요.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평야라고 하면은 아주 상승에 지나는 구름은 시더 구름이고 여기 산에 걸려있는 구름이 피더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피더 구름에서 뿌리는 비가 여기 피더 구름에도 같이 떨어지면서 강수가 서로 합치면서 비가 더 많이 내리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수는 산악지대에 있는 낮은 강수 구름 위로 다른 구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것이 맞고, 여기 이러한 피더 구름은 하층 Z가 있어야만 잘 유지되기 때문에 피더 구름이 먼저 있어야만 시더 구름이 와서 영향을 주어서 하층 Z가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명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건조한 지표 대기가 아니라 하부 또는 또 다른 구름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설명은 오답이고요. 니은 산악지대와 같은 지형성 구름이 더 많은 비를 뿌리는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말 그대로 시더, 피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용어여서 정답. 다음에 디귿. 시더 구름에서 비를 얼마나 더 주는지, 그리고 피더 구름 자체가 얼마나 더 강한지에 따라서 이 지상 혹은 산악지대에서의 강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귿 역시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아까 말했듯이 하층 Z가 있어야만 피더 구름의 강도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시더 피더 강수 과정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서 리을 역시 맞는 답이어서 10번 문제의 답은 리은, 디귿, 리을이 맞는 4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구름 물리학에서도 거의 가르치지 않는 아주 생소한 부분이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바로 강수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보자면 겨울철 강수 형태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자료를 모두 고르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은 습구 빙결 고도, 이는 1000 빼기 850헥토파스칼 치구도, SRH 지상 습구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눈비를 알기 위해서는 쓰는 자료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겨울철 눈과 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느냐? 먼저 950헥토파스칼의 영도 동선을 봐가지고 800m 상공 혹은 700m 상공 기온이 0도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요. 그리고 전에 봤다시피 1000 빼기 850헥토파스칼의 1281 GPM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1번과 2번 모두 동일한 것이고, 3번은 지상 습구 온도가 1.5도 미만이면은 눈이 올 수 있다. 다음에 자율선도에서 빙결고도, 에펠고도 아니면은 습구 빙결고도를 찾아내서 0도의 위치가 어딘지를 따라서 눈과 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설명에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은 정답이지만 여기는 SRH는 아까 봤던 대기 불안정 지수이기 때문에 이 SRH는 눈과 비를 판별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오답이므로 11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생각하고 A, B, C, D 중에서 이 A, B, C, D를 설명하는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먼저 온대저기압 발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대립하는 정체능선에 있는 다음에 양쪽 기상 간에 바람 풍속 차이로 인해서 파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파동으로 인해서 이곳에 저기압성 섭동이 발생한 것이 먼저 1단계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밀도의 공기가 충돌하면서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이 저기압의 전면에서는 온난 전선, 저기압의 후반에서는 한랭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한랭 전선의 속도가 이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아서 점차 이렇게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 폐색화가 되면은 저기압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모두 상승함에 따라 지상은 차갑고 상층은 따뜻해서 안정하기 때문에 저기압은 소멸하는 것이 바로 온대저기압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전선을 따라 고기압성 회전 때문에 생의 속동을 나타낸다. 저기압성 회전과 함께 닫힌 천이 만들어진다. 디귿, 저기압은 점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속도가 빨라진다. 리을, 저기압의 중심은 정체능선에서 분리되어 북쪽으로 이동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 딱 봐도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성 섭동이기 때문에 기억은 오답. 니은, 아까 말했듯이 저기압 회전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저기압성 파동이 이렇게 폐곡선을 만들어지면서 이은의 정답. 디귿, 저기압은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므로 디귿은 오답. 리을, 여기 있는 설명 잘 보시면은 즉 정체전선이 아니라 그냥 폐색전선, 오단전선, 한랭전선을 모두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정체전선은 아무런 관여하지 않아서 리을 역시 오답이기 때문에 12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만 정답인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바로 대기연력학하고 폐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자면은 강한 소풍에 의해 수송된 공기가 산에 부딪혀 상승하게 되면서 포화되었습니다. 이 공기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 값이 가장 커지는 게 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1번은 온위, 2번은 상당 온위, 3번은 습고 온위, 4번은 이두점 온도입니다. 먼저 공기가 산을 넘는다 하면은 여기서는 포화가 되고 여기서는 산을 넘는 공기는 건조해지면서 가장 압축되면서 여기서는 매우 고온, 건조해지는 것이 바로 폐쇄성의 기초입니다. 먼저 온위, 수증기가 응결하여 잡열을 방출하여서 온도가 크게 상승한다. 정답, 상당 온위, 습은 공기에 대해서 보존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덜해서 일단 오답. 습고 온위, 이 역시 습은 공기에 대해서 보존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적다. 이들점 온도, 원래 T라는 것은 공기 중에는 수증기량이 적을수록 더 적어지기 때문에 산을 넘은 공기는 상대 습도가 감소하고 수증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들점 온도는 반대로 하강해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온위, 상당 온위, 습고 온위, 즉 온위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헷갈렸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당 온위하고 습고 온위는 습은 공기에 대해서 보존한다는 성질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곧바로 온위를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14번 문제는 바로 우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우박 발생에 대한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으로 고른 것입니다. 1번, 500헥토파스칼 고도의 기온이 영하 50도보다 낮아 빈경 성장에 유리한 조건. 지상기온이 15시 이전에 대류 온도를 넘을 수 있을 때, 지표나 하층 대기에서 수렴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상승 운동이 강한 상태에서 850헥토파스칼의 고도가 영상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우박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기온이 매우 뜨거워서 지상은 뜨거운데 상층은 차갑게 될 경우 상하층 간의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할 때 발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때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운동이 더욱더 촉진되면서 이 세 가지 조건, 그 다음에 300헥토파스칼 Z의 깊은 상향하고 강풍대가 남하해서 상하층 간의 연유 시간가 크게 되면은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 간의 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우박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불안정 지수에서도 SSI 지수가 -3 혹은 LI 지수가 -3 이하일 때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바로 우박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번, 만약에 500의 기온이 너무 낮게 되면은 관행하 수적이 없기 때문에 빈경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답. 니은, 만약에 지상의 기온이 대류 온도를 넘게 되면은 이때부터 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이 잘 발달해서 우박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정답. 3번, 만약에 하층에 수렴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모인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보존되므로 상승 기류가 발생에 따라 구름이 만들어져서 정답. 그 다음에 만약에 850의 기온이 영상이게 되면은
우박이 생기려면은 당연히 얼음이 먼저 녹았다 얼었다 반복해야 되는데요. 상식은 영하 40도로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상의 기온이 영상 15도 정도가 된다면은 비비로 아래 올라가면서 얼고 녹고 얼고 녹고를 반복하면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역시 정답이어서,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5번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압력이 일정할 때 포화 혼합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 단위 부피에 포함된 수증 공기의 질량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 B로 정의된다. 니은, 해당 등압면에서 기온에 따른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디귿, 해당 등압면에서 포화 혼합비의 변화에 따라 포화 단열 감률이 변한다. 리을, 해당 등압면에서 건조한 공기의 일정 온도로 대표되는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혼합비라는 것은 건조 공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고, 포화혼합비는 이 공기가 포화되었을 때 그때의 혼합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 수분 공기 질량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 B는 혼합비가 아닌 비습이기 때문에 오답. 니은, 포화 수증기 압은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혼합비도 똑같아서 기온에 따른 변화가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고요. 디귿, 포화 수증기 압이 많이 크게 되면은 이 말은 수증기 응결에 의한 잡률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포화 단열 감률이 변할 수 있어서 디귿. 그리고 리을을 보겠습니다. 습도 공식이라는 것은 그 포화 혼합비 분의 혼합비인데요. 우리가 스큐티 로그피를 보게 되면은 포화 혼합비 선을 봐가지고 해당 온도에 대한 그 포화 혼합비 선을 봐가지고 포화 혼합비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그냥 혼합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기온선에 대한 포화 혼합비 선이 곧 포화 혼합비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슬점 온도를 지나가는 포화 혼합비 선이 바로 그냥 혼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화 혼합비라는 것은 이슬점 온도가 아니라 그냥 기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을은 오답이어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는 바로 눈이 많이 오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기상 기온이 영하 1도를 유지하면서 3시간 동안 1mm의 강수량이 있을 때 다음 중 석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구름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조건은 바로 운정 온도하고 운정 고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눈이 많이 쌓인다는 것은 그냥 강수량 자체가 많다 아니면은 수량 당대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온이 낮게 되면은 그 수량 당대비가 커서 건설이지만 눈이 1mm인데 거의 한 2cm, 3cm 쌓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기온이 높다면은 이때 습설이고 수량 당대비가 적어서 1mm가 1cm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운적 고도하고 운적 온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곧 운적 고도가 여기 있고 운적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구름대가 훨씬 더 높게 발달했다는 얘기여서 눈이 많이 올 수 있다. 혹은 운적 온도하고 운적 온도의 편차가 작다는 것은 구름의 연적 두께가 얇다는 것으로 눈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눈이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운적 온도가 영하 20도인데요. 만약에 운적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수증기 자체가 워낙 적어서 눈이 많이 못 옵니다. 1번은 탈락. 2번, 일단 운적 온도는 영하 5도로 건설 조건 충족하고 편차는 25도. 3번, 마찬가지로 영하 5도로 건설 충족이어서 넘어가는데 편차는 5도밖에 안 되고. 4번, 0도에서 기온이 높기 때문에 습설이어서 탈락.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잘 보시면은 2번은 편차가 25도나 되어서 운적 고도하고 운정 온도 간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은 구름대가 아주 높게 잘 발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눈이 올 수 있어서,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는 바로 겨울철 해기차 강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위상 영상에서 서해상과 서해안에 분포된 구름의 특징을 설명한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것입니다. 1번, 겨울철 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기 온도하고 해수면 온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발달한다. 평균적으로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는 대륙 공계면의 고도이다. 4번, 북풍의 강도가 강할수록 구름이 더 잘 발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딱 봐도 겨울철 해기차 강설의 구름이고요. 지금 바람의 방향은 이 구름이 이렇게 롤링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과 잘 맞는 복서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름은 바다는 따뜻한데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지나게 되면은 따뜻한 바다와 찬 공기 사이에 열적 불안정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는 대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따져서 1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아까 말했듯이 찬 공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딱 봐도 정답이고요. 2번, 만약이라도 해수면 온도하고 상층의 온도가 더욱더 벌어질수록 대기 불안정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눈구름이 더 잘 발달해서 더 많고 더 강한 눈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 3번,
이 구름 같은 경우에는 대략 공급면은 12km인데요. 이러한 구름은 12km까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뭐 기온 역전층 그 안에서만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대륙 공급면의 높이가 아니라 기온 역전층의 고도라고 바꿔야 됩니다. 다음 4번,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름이 더 잘 발달할 수 있어서 4번 역시 정답입니다. 그래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지상 대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중추문과 상층문이 들어오면서 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상 관측소에 강수가 내리면서 나타나는 기상 요소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기온은 강수에 의한 잔열의 증가로 상승한다. 습도 온도는 수증기량의 증가로 크게 상승한다. 이슬점 온도는 대기 중의 수증기량 증가로 상승한다. 상당 온도는 가용 잔열량이 줄어들어서 큰 변화율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가 오게 되면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차단되어서 당연히 기상기온은 하강하겠죠. 그다음에 습도가 올라가서 이슬점 온도 역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이 건조하게 되면은 레이더 반사도에 비해서 실제 내리는 비의 양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아까 말했듯이 태양빛이 없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어서 기온이 더 내려가서 1번은 오답.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약간 헷갈렸을 건데요. 먼저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습도 온도가 크게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오답이라고 친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슬점 온도가 증가할 수가 있어서 3번이 정답. 4번은 만약 비가 온다고 하면은 물이 공급되어서 잔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 온도가 증가할 수 있어서 오답입니다. 이때 2번하고 3번이 상당히 애매한 답인데요. 이때는 습도 온도보다는 그냥 이슬점 온도의 증가가 훨씬 더 잘 설명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근접한 답으로는 3번이 맞아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도 그닥 틀린 답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 중에서 조금 더 근접한 답이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1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는 바로 상층 일기도 분석입니다. 상층 일기도의 등고동 분석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트핵의 입구와 출구에서는 직인 운동이 등고선을 가로지르는 운동선보를 강화시킨다. 제트스트리크 근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저기압의 지역에서 작은 수평 시어를 가지게 된다. 등고선은 윈드 시어 지역이 강조될 수 있도록 표현한다. 리을. 제트핵이 위치한 곳은 등고선 간격을 일정하게 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제트핵이라고 하면은 제트기류가 있을 때 이거 바람이 아주 강한 곳인데요. 바람이 강한 곳이 있게 되면은 온도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직균 순환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준주의 이론에 따라서 비직균풍이 강화되기 때문에 직균 운동이 아니라서 기억은 오답. 미은. 제트기류는 남북 온도 정도에 비례하고 온도풍 법칙에 따라서 남북 온도 정도가 크게 되면은 연대 시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은 수평 시어여서 오답. 그 다음에 디귿. 만약 윈드 시어가 큰 곳에서는 당연히 제트기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디귿에 맞는 설명. 그 다음 리얼. 트랙 북쪽에서 바람 풍속 시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곳과 남쪽 칸의 간격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조금 느슨하고 북쪽은 조금 더 조밀하게 그려야 해서 간격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리얼이 정답이어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과 리얼이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바로 대기선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적이 있고 이 중국 베이징에 대한 대기선도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이 뭔지를 고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고 동쪽에는 저기압이 있어서 서고 동저형 기압 벨트이기 때문에 바람이 현재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어서 한랭 이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바람의 방향이 부서풍.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반전이 있어서 한랭 이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바람의 방향이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한랭 이류인데 잘 보시면 현재 이거 하층에서 포화되기 때문에 구름대가 있다는 것으로 고격과는 잘 맞지가 않아서 일단 2번은 오답. 3번. 현재 바람이 남풍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 버려야 되겠죠. 3번도 오답. 4번. 이것이 남풍인데 마찬가지로 순전하게 있어서 온난 이류여서 이 역시 오답. 그래서 답은 당연히 우선 한랭 이류가 맞다는 1번하고 그 다음에 고갑이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있어서 이곳 침강 역전이 있는
것이 잘 나타난 1번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아마 많은 분들께서 현재 바람이 북서풍이 아니라 압력성과 평행하게 이렇게 불 줄라고 생각해가지고 우선 1번은 당연히 아니고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일기도는 상층이 아니라 지상 일기도여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풍이 불지 않고 조금 더 각도가 맞지 않게 이렇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지금풍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그냥 기압 변동력을 잘 본 다음에 활력이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고기압이라는 형질을 갖고 있어서 측막 역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일기 분석에 대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풀이를 해보면서 느낀 것은 뭐 구름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성 문제가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험 때 긴장만 안 하면은 그냥 시간만 뭐 잘 안 뺐다면은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개월 동안 더 시험이 미뤄지면서 공부하느라 많은 고생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기상지 9급에 대한 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